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에 늘 도움을 드리는 전문가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정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왜 바꾼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카카오톡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그런데 이 익숙한 친구가 9월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카카오톡을 열면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친구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혹은 여러분이 설정한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 연락할지 금방 찾을 수 있었고, 내가 필요한 연락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진행될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친구 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름만 나열되던 단순한 목록이 사라지고 인스타그램처럼 친구들이 올린 사진, 영상, 글 같은 일상 게시물이 먼저 눈에 띄는 피드 형식으로 바뀐다고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피드?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먼저 찾아보지 않아도 내 친구들의 근황이 사진첩처럼 한눈에 쭉 보이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카카오톡을 켰는데 친구가 어제 다녀온 여행 사진이 가장 먼저 보이고, 손주가 방학 때 만든 작품 영상이 뜰 수도 있고, 이웃 친구가 오늘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올린 글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카카오톡이 연락이라는 목적에만 충실한 도구였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구경하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그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겉모습만 살짝 바뀌는 수준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한결같이 유지되어 온 사용자 환경, 즉 우리가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길에 이정표가 싹 바뀌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KBS나 KNN 같은 주요 뉴스에서도 이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변화가 특히 어르신들께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연락을 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이제는 눈앞에 수많은 사진과 광고성 글이 펼쳐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왜 카카오가 이런 큰 변화를 시도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왜 카카오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사용하고 있던 카카오톡을 굳이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이렇게 바꾸면 불편한데,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친구 탭을 사진과 영상 중심의 콘텐츠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카카오톡을 단순히 연락만 하고 나가는 앱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더 중요한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광고 수익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하면 사람들이 앱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됩니다.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글도 읽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그리고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광고를 더 많이 끼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카카오톡은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잠깐 열었다가 바로 닫는 메신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사진과 영상 사이사이에 광고를 자연스럽게 배치해서 내가 광고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런 수익 중심의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광고 메시지가 많이 오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광고성 메시지들을 브랜드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보내는 광고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택배 알림이나 병원 예약 확인 같은 알림톡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은 정말 필요한 정보지만 오늘은 이 상품을 할인합니다라는 메시지는 광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생겨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나도 모르게 광고 메시지를 열어보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소비자 시민 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이 두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카카오가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카카오톡은 이제 연락 도구가 아닌 광고를 위한 공간으로 그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들의 편의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우선시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혼란을 줄이고 현명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카카오톡의 변화가 왜 생겼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변화가 싫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익숙한 방식이 갑자기 뒤집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불편함을 느끼는 대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한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큰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보고 바로 눌렀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진과 글 속에서 원하는 사람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와 필요한 정보의 혼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고성 메시지가 일반 대화처럼 보여서 자칫 잘못 누르거나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잡해진 화면입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던 화면이 복잡해지면서 불필요한 기능들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용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피드 속에서 친구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친구 탭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내리며 이름을 찾는 대신 돋보기 모양의 검색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고 친구의 이름을 두세 글자만 입력하면 바로 그 사람의 프로필이 뜨게 됩니다. 이 방법은 오히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친구 목록에 사진이 먼저 보여도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돋보기 버튼부터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광고 메시지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광고 같은데 계속 메시지가 와서 불편하시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톡 채널을 차단해 버리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화면 맨 위에 있는 톡 채널 버튼을 누르세요. 차단하고 싶은 채널 목록이 뜨면 각각의 채널 이름 위에서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차단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면 더 이상 해당 채널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방법 하나만 알아두셔도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겁니다. 카카오톡의 새로운 피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굳이 그 기능을 사용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카카오톡은 여전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이 주가됩니다. 그냥 친구 목록이나 채팅창만 활용하고 새로운 피드 기능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사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기능의 긍정적인 변화와 현명한 카카오톡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불편한 변화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지만 모든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카카오톡에는 우리에게 정말 유용하고 반가운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메시지 삭제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은 메시지를 잘못 보내면 딱 5분 안에만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분들은 늦게 발견해서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업데이트된 카카오톡에서는 이 삭제 가능 시간이 무려 2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밤늦게 실수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서 확인한 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삭제하고 싶은 메시지를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 메뉴가 뜨는데 그 중에서 삭제를 선택하고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삭제된 메시지는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흔적을 남기게 되므로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의 변화는 사용자 편의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가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변화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알고 필요한 기능은 설정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차단하는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카카오톡의 이번 변화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